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AI 컨택 센터의 콜보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이세스텔콤의 유기동 이사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요즘 콜센터에서 되게 핫하죠. 이제 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 절대 어려운 기술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IT가 아닌 현업 관점에서 약간 인간적인 콜봇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에 AI 서비스 현황과 동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AI 도입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경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가 87%를 차지한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는 긍정적 효과가 이제 100%라고 나왔죠. 이 정도면 금융 쪽에서는 AI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완전 필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 의료,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다 이제 긍정적인 이제 영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럼 AI를 도대체 어디 쓰느냐? 적용 분야를 보면 고객 지원 업무 및 응대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센터나 고객 응대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일 텐데 아마 이런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객센터는 알파고가 나온 2016년부터 빠르게 AI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AI 기반 컨택센터라고 하는 AICC가 그냥 일반 명사가 된 그런 현황이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콜봇입니다. AI 콜봇은 고객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어떤 전화 업무, 전화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AI가 소개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기술 영역이었고 국내에서는 이제 은행 중에는 NH농협은행이 2018년도에 인바운드 콜봇을 처음으로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은행들은 모두 다 이제 콜봇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 계열사로도 빠르게 이제 확장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제 이런 AI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 그 발전 과정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전 과정이 처음에는 기술 자체가 이제 가치가 되는 기술적 가치 단계에서 그것을 단위 서비스로 구현하는 기능적 가치, 그리고 이제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경험적 가치로 발전하게 되고 그 피드백이 이제 다시 기술의 발전으로 가져가는 이런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AICC의 예를 들면 기술적 가치는 당연히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능적 가치는 챗봇이나 콜봇 같은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될 겁니다. 그럼 경험적 가치는 뭘까요? 이 고객센터의 경험적 가치는 일반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할 때 기대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접근이 쉽고 빠른 응대, 즉각적 해결, 책임감 있는 응대,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거는 이미 1970년대 나온 콜센터 관련 교과서에 나오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란 게 보면 이제 전혀 기술적이지 않은 용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 같은 혁신 기술이 업무에 적용될 때 뭔가 이 기술과 경험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실제 콜봇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답변 정확도가 93%라는 등 이런 아주 좋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저도 이제 은행 고객이고 하니까 이 콜봇 전화를 해보면 상담사 연결 없이 콜봇에서 서비스가 완결되는 게 채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챗봇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을 때도 이제 기술적인 의도 분류 정확도는 80%가 넘었지만 서비스 완결률은 21%밖에 안 나왔거든요. 콜봇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AI 콜봇이라는 혁신적 기술도 이런 그런 발전 단계를 이제 밟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죠. 아직 콜봇을 도입한 곳이 많지는 않지만 먼저 도입한 곳은 기술 구현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음성 인식부터 자연어 처리까지 다양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시작은 거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도전과 이제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아웃바운드 업무에서는 좀 눈에 띄는 성과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바운드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이런 서비스 확장 단계를 이제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른 곳들, 좀 빨리 도입했던 곳들은 이제 고객 경험 향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경험에 대해서 계속 고객 경험을 얘기했는데 이제 경험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이제 요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토탈 익스피어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총체적 경험이라고 많이들 번역하고 있고 그냥 토탈 경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총체적 경험보다는 이 포괄적 경험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 토털 경험은 같은 해 2021년도 10대 기술 트렌드로 발표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고객 경험뿐 아니라 직원 및 사용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결합해서 이 비즈니스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전략적인 용어가 바로 이 총체적 경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털 익스피리언스는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CX,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UX, 그리고 다중 경험이라고 하는 멀티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직원 경험,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의 어떤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CX는 고객 경험을 의미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콜센터 이야기도 잠깐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UX라고 하는 사용자 경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용어가 어떻게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CX는 MPS와 같이 정량적으로 고객이 서비스에 느끼는 어떤 전반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UX는 사용자가 느끼는 어떤 사용성에 대한 정성적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 기능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이 동작을 잘하면 UX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동작을 하기 전후의 모든 여정과 과정이 포함해서 내가 괜찮네 이렇게 느끼면 그거는 이제 CX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시대에는 다양한 채널과 접점에 대한 옴니 채널 경험인 멀티 익스피리언스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서비스를 하는 직원의 업무 편의성이나 근무 환경 같은 직원 경험, EX도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뭐 상담사 기분을 케어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EX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콜봇에 어떻게 적용해서 개선시킬 건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강연 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CX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콜봇입니다. 예. CX라는 고객이 느끼는 어떤 전체적인 경험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콜봇은 콜센터의 전화 상담을 대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험을 가진 콜봇은 고객이 원하는 전화 상담이라고 제가 쉽게 뭐 단정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객이 원하는 전화 상담은 뭘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콜센터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센터의 고객 경험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좋은 경험을 느끼는 이유가 하고, 그다음에 불만을 느끼는 이유가 서로 상반되지만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불만을 가진 주요 이유는 너무 사무적이고 뭐 부족한 응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질문으로 잘 이해를 못한다. 뭐 요즘은 이제 콜봇에서 의도 이해에 대한 정확도가 많이 나오는데 상담사라고 100% 이해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좋은 경험을 느끼게 하는 좋은 요소는 친근하고 정확한 응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콜센터의 어떤 가치, 그 경험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기대하는 거, 뭐 요거하고도 결과적으로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친근하고 정확한 응대라는 개념은 사실 사람의 기준입니다. 기계를 위해서 이 기준을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기술 덩어리인 인공지능 콜봇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평가하고 개선시킬지, 이게 사실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제가 CX를 갑자기 콜봇에서 갖다 붙이니까 그게 도대체 뭐야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콜봇 지금 한 시중은행들이 많이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저희가 전화 걸어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괜찮은 사례들만 몇 개 좀 모아봤습니다. 특별히 어떤 뭐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전화 걸어서 야 네가 듣고 이게 어떻게 좋은 것 같아라고 했더니 뭐 첫 번째 나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좀 정확한 응대를 하는 게 좋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휴면 계좌 업무를 안내해 줘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이게 어떤 콜봇은 통장 거래를 위해서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떤 콜봇은 이제 휴면 계좌 업무를 안내해 드릴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른쪽이 틀린 게 아니죠. 그죠? 통장 거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진 않았는데 똑같이 이제 휴면 계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콜봇이 내가 이야기한 걸 좀 더 제대로 알아들었구나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저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이제 요새 그 우영우에서 이렇게 반영어 금지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콜봇은 아직 저런 거 좀 따라해 주는 게 더 나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모바일 앱이나 영업적으로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뭐 필요할 때 상담 연결해 준다든지, 그리고 같은 내용이면 가급적이면 좀 간결하게,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글자가 많아지면 이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답을 하더라도 이왕이 앞에 네 이렇게 이 호응어 하나 넣어줘도 듣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 콜봇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CX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대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UX입니다.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콜봇의 UX는 뭘까요? UX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기능에 대한 어떤 기능이 되냐 안 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음성으로 대하는 콜봇에서 어떤 사용 편의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음성으로 어떤 제어 기능을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콜봇의 UX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좋은 사례는 이번에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의 어떤 윤리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만든 규제인데, 뭐 요게 이제 뭐냐면 AI로 인해서 어떤 차별이나 잘못된 그 AI 행위를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규정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보다 유럽 같은 특히 EU에서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연구되었고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금융권에서 제일 먼저 이제 됐는데, 여기 보면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에서 통제 가능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면서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사례 든 게 이 보험업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점점 이 법약이 단어 나오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도 연습하면서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보험업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는 2021년 5월에 나왔어요. 이 예고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그 TM 채널에서 그 필수 고지사항 안내할 때 무조건 상담사가 안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음성보수로 허용을 해 주겠다라고 한 게 이제 보험업법 시행 여기 입법 예고입니다. 근데 문제 그때는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성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설명 속도나 음량 등을 말로 조절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그 음성보수 서비스를 중단하고 상담사가 직접 설명하기에 이런 통제 기능을 충족했을 때만 음성보수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이제 입법 예고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제 상담사랑 대화하고는 다른 거죠. 대화하고는 다른 어떤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는 편의를 위한 기능을 요구하는 음성으로 하는 이런 게 이제 UX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되는 게 이제 콜봇의 UX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 이 입법 예고는 나오는데 작년 5월에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아직 그 실제로 법이 바뀌진 않아서 좀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MX입니다. 다중 경험에 관한 부분인데, 이 콜봇도 이제 전화로 하는 서비스죠. 하지만 뭐 요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음성 말고도 이제 모바일 화면을 통해서 시각적 채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봇에서 단순히 음성 말고 멀티 모달을 뭘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 이게 이제 멀티 익스피리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봇의 EX입니다.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이제 이 직원 경험이죠. 콜봇은 상담사가 없습니다. 그죠? 상담사 없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콜센터에서 생각하는 직원 경험하고 조금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요거 AI 운영해야 됩니다. 현업해야 됩니다. 100% IT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AI 운영 시 직원을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보면 이제 AI 행동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한 것도 되게 두려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뭘 했는데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 검증도 어렵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영할 전문 인력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어려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콜봇 시스템은 통제가 쉬워야 되고 사용이나 검증이 쉬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콜봇의 어떤 인플로 익스피어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콜봇 시스템입니다. 요거 이제 IT 담당자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현업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도 좀 더 쉬워야 됩니다. 예,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통제 편리해야 되고, 수정이 편하고, 테스트가 용이한 이런 특성들이 감안될 때 이제 직원 경험이 향상되고 더 좋은 콜봇 고객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콜봇하고 이제 토탈 익스피어런스, 뭐 전혀 다른 것 같았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이 콜봇의 토탈 익스피어런스를 향상시킬 건데,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CX입니다. CX가 저는 일단 콜봇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X 향상 방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 콜봇은 결국은 전화입니다. 그죠?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음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어떤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 저는 여기서 핵심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컨버세이션. 이게 일방향이 아닙니다. 양방향으로 이제 컨버세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사람을 응대하는 기계의 대화, 이 사람과 사람이 대화가 아니라 기계와 사람이 대화하는 걸 설계하는 것을 이제 컨버세이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대화하는 걸 모델링 해갖고 기계 응답을 어떻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이제 할지에 대해서 어떤 원칙하고 절차 등을 정의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버세이션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어떤 멀티모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성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에 있는 화면 디바이스나 터치등도 포함한 어떤 음성 대화를 이제 디자인하는 걸 이제 컨버세이션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음성 대화에 관한 부분을 이제 음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실제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 왼쪽 끝에 보면 저 새 나온 거 있죠. 그게 이제 캐시펄이라는 분이 쓴 디자이닝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저 책이 이제 거의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저거는 이제 국내 번역도 돼 있고, 그 외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이 국내 논문들입니다. 이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논문들. 실제로 이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뚝 만든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요즘은 저게 그 AI 스피커, 가상 비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죠. 그럼 이제 이 컨버세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들어보면, 이 컨버세이션 디자인, 대화 설계의 핵심 구성 원칙은 일단 구성 도구, 구성 전략, 오류 관리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대화의 구성 도구입니다. 도대체 대화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고 기계와 사람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말하는 대화는. 일단은 대화의 구성은 예시 대화, 바라물이라고 하는 어떤 어터넌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여서 이제 대화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콜봇이 응답하는 메시지, 프롬프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TTS 음성이 될 수도 있고, 응답 화면 같은 이런 리스폰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또 여러 가지 케이스로 분화되면서 진화가 됩니다. 뭐 예 아니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뭐 직장인이세요 아니세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분화되면서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흐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공지능 콜봇의 의도 파악을 위한 어떤 유사 질이나 핵심 키워드 등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뭐 예전에는 특정 키워드만 갖고 있지만 요즘 문법적 요소라든지 아니면 유사에 대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한 이제 학습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화의 구성 도구가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VUI의 어떤 전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콜봇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고객의 문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확인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상담사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고객 문의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그 정확한 답변을 고객들은 원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절대 100%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100%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AI가 의도를 잘 못 파악했다고 판단했을 때 한 3단계 정도의 재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몰아들었으니까 다시 말해주세요. 말을 해야 되죠. 이때 주의할 거는 재질의를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면 그 고객 입장에서 보면 저 시스템이 문제가 있나? 뭐 우리 그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제 로봇이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한 5번, 6번씩 질문하는 것도 오버합니다. 한 3번 정도가 적당하고 다르게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 내에서 어떤 사용자의 요청을 직접 이제 반복해서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우영우에서는 반향어를 하면 안 되지만 콜봇은 반향어를 좀 해주는 게 사용자 느끼기에 아 얘가 내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어폰이나 대기음악 같이 그 말 말고 어떤 삐 소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절차를 알려주는 이런 것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멀티모달 화변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이제 어떤 확인의 전략, 이게 이제 콜봇에서 중요한 대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설계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화는 실패가 없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친구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이프랑 이야기할 때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충분히 있죠. 20년을 살아도 못 알아듣는데, 그죠?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실패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죠? 단지 그걸 못 알아들은 것 뿐인 거지만 그걸 우리가 극복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못 알아들었다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오류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담 내용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수집하고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전체 시나리오에 공통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한 또 컨버세이션 디자인의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런 대화 설계의 핵심 원칙들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컨버세이션 디자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는 크게 이해, 탐색, 구체화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이해 단계는 일단 업무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콜보 서비스를 할지에 대한 콜보의 특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르소나를 설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해야 될 것은 그 콜봇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할 건지를 정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둘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페르소나와 그다음에 시스템 페르소나를 둘 다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콜봇의 페르소나 어느 정도 정의되면 실제 콜봇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물리적인 페르소나의 특성들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페르소나의 특성은 실제 페르소나를 만들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담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상담사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형용사로 쭉 나열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음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해놓은 것 중에 밑에 언캐니 밸리를 고려한 사무적인 걸 제가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콜센터는 사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기대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직까지는 차라리 좀 사무적으로 하고 너무 사람답지 않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색 단계에서는 상담사의 스크립트를 기본으로 하되 이 필수 안내 사항을 정의하고 전체적인 흐름과 느낌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는 대화 시나리오를 쭉 만들어놨는데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표 상담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냥 만약에 이 시나리오 예를 들어 통장 개설을 한다고 치면 고객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반응했을 때 어떻게 잘 끝나는가, 예만 했을 때 잘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 콜센터 상담사 신입 상담사 교육할 때 롤플레잉 테스트 하듯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VI로 구현이 되고 콜봇으로 가능한 업무인지를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표 상담 디자인을 꾸리는 거고, 이때는 핵심적인 건 실제 상담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해 단계와 탐색 단계가 끝나서 콜봇으로 처리하기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구체화 단계를 해야 됩니다. 구체화 단계에서는 실제 고객의 다양한 발화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플로우도 짜고,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어떤 오류 관리까지 포함해서 스크립트를 구체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대화 설계를 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여튼 중요한 건데 실제로 상담사가 쓰는 콜 통화 내용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이는 원칙들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끝이라도 어미나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페르소나의 기준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길지 않게 일관성 있게 오류 관리 정책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상세하게 구성하시는 게 이제 이 구체화 단계에서 하실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가지고 실제로 미스터리 콜 평가하듯이 여러 그 콜봇 지금 구축하고 있는 데다가 전화를 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크게 앞에서 본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CX 평가 요소라고 보는데, 뭐 대화 통제, 그다음에 언어 연출, 의도 이해, 문제 해결, 정보 전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콜봇에서 잘 돼야지 얘는 좀 똑똑하고 고객 경험이 좋은 콜봇이라고 판단하고 하는 기준들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해보면 아직까지 문제 해결은 상담사한테 연결 안 하고 해결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쓸만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언어 연출 부분들도 좀 더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렵죠. 실제로 어떻게 할지를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이렇게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요거를 누가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컨버세이션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저희만의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컨설팅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원문을 분석하고 VI 설계 원칙을 수립하고 음성 대화 전략을 적용하고 테스트 및 구체화를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UX인데, UX는 통화 중에 음성으로 콜봇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대화 중에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대화 중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뭐 대화 중에
뭐 그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마다 얘가 만약에 멈추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야 소리 좀 키워줘, 좀 빨리 해줘, 상단선 연결해, 뭐 이런 거 했을 때만 반응하는 끼어들기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이제 지능형 끼어들기라고 그러고 스마트 바진이고 저희만의 어떤 기술 요소를 포함해서 좀 더 지능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는 음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 처리할 때 불편하고 뭐 아무래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해서 멀티모달을 구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대부분 통화 중에 어떤 서류 안내 같은 화면이 필요할 때 화면을 모바일에서 팝업 시켜주는 이런 용도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개인화된 화면이 떠야 되고요. 그리고 런처 없을 때는 URL 링크 가야 되는데 이런 링크의 보안 문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모달은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되기 때문에 시스템 연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 여정입니다. 멀티모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서비스를 고객이 완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가 다시 재지입되는 건지 아니면 링크만 띄우고 열어만 보고 어디까지 눌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전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같이 포함된 멀티모달을 콜봇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경험 향상 방안입니다. 직원 경험 향상 방안은 이제 현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 편의성, 테스트 용이성, 수정 용이성을 제공하는 통합 운영 콜봇 포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이미 다 경험을 가지고 있고 패키지화 시켜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해서 이 토탈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이 콜봇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CX, 저희에게 이제 문의하시면 저희의 VUI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똑똑한 지능형 스마트 바지, 그리고 저희만의 통합 운영 포털, 그리고 저희만의 고객 여정 관리가 가능한 멀티모달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으면 뭐 고객의 성공을 생각하는 저희 ECS에 연락드리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